네, 특강 제 6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원래는 다 했어야 되는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방부등식 파트에서 2번까지 진행을 했어요. 오늘은 3번부터 계속 나가봅시다. 우리 그 특강 중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냥 유형별 문제집 같은 거 풀어보시면 수학 1에 지금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대소비교죠. 말하자면 대소비교에 이 문제가 지수에도 한바탕 나오고요. 예를 들어 센수학이다 그러면 지수에도 지수나 거듭제곱의 대소비교 와르르 그리고 기억 니은데 이거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로그에도 한번 나옵니다. 로그에도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소비교 아닌 게 아니라 여기 로그가 실제로 쓰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접하는 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니까 매 함수마다 이 대소비교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함수와 대소비교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이렇게 어디가 0에서 1 사이다. 누가 누구보다 더 크다. 어쩌다 저쩌다. 왜 이런 거 질문하는 걸까? 매 함수 때마다. 그러면 이게 지수함수, 고등수학 하로 넘어가서 무리함수와 유리함수 때는 없었는가? 해보면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유형이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풀이법도 같다는 얘기겠죠? 뭘까? 시연아, 뭐 같으니? 도대체 어떤 관련 내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 동일한 유형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걸까? 명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절대부등식이에요.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는 건데, 이 유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전제를 되게 잘 봐야 되는 애예요. 항상 뭐가 양수다, 음수다, 아니면 어떤 범위다, 요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절대부등식은 아니란 얘기고. 뭘까? 이 풀이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용이야? 뭐 같으니? 지수함수 뭔가 그쵸 이게 이제 맥을 못 짚고 있다는 뜻인데 정답은 뭐냐면요 그래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프 문제라는 거예요. 대소비교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물론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어요. 지금 시연이가 얘기한 고등수학 하의 명제 파트에서 두 녀석을 빼서 양수다 음수다를 찾는다. 제곱하거나 세제곱해서 빼서 양수다 음수다를 찾는다. 또는 양수라는 전제가 생기면 이렇게 둘을 나누어서 1보다 크다 작다를 따진다. 이런 그 대소비교의 기술들이 있죠. 기술들. 그걸 먼저 배운 이유는 그 기술들이 적용되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그래프로 푸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단원마다 나오는 겁니다. 지수 단원에서도 지수 그래프를 그려서 높낮이를 비교하는 거고 로그함수도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높낮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도 똑같습니다. 0에서 4분의 파이죠. 45도란 소리인데요. 각도가 0에서 45도 사이에 있는 각도에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대소비교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당장에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이렇게와 이렇게 무진장히도 과장을 한 그래프이기는 해요. 사인, 코사인의 실제 그래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고 넓적하죠. 그런데 이게 제한 변역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제가 상당히 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1이라는 같은 높이를 가지고 이 두 녀석이 서로 만나는 자리가 4분의 파이, 즉 45도가 되고 0에서 출발해서 1까지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래프가 바로 y equal sin x의 그림이고요. 이렇게 하강하는 이 그림이 y는 코사인 x의 그림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세타의 위치를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로 잡았다는 것은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여기 위치보다 여기 위치가 더 높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크기가 사인 세타의 크기보다 더 크고 그 두 녀석은 둘 다 0에서 1 사이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힌트를 얻었으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도 다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 사용돼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프로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럼 저거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y는 로그 사인 세타의 x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로그 함수를 그릴 생각이니까 이 녀석의 대소비교나 뭐 이런 거를 해보려면 y는 로그하고 사인 세타를 밑으로 하는 x를 그릴 거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를 남긴 이유는 밑이 이제 상수가 되면 이 세타가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 뭐 0에서 4분의 파이 아니라 0에서 2파이 전체로 해도 이 사인 세타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밑이 0에서 1 사이인 경우에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애를 그리게 되냐면 이런 애를 그리게 됩니다. 맞죠?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래프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1인 걸 알 수 있고요.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0이고, 예, 그 자리에 요 x의 자리에 이제 뭘 집어넣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값이 되죠. 이 그래프의 x 자리에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코사인 세타가 0에서 4분의 파이에 있게 되면 1과 매우 근접한 위치, 1과 매우 근접한 위치에서 자신의 함수값이 생깁니다. 1보다 조금 작은 애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쯤이 될 거예요.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때의 높이가 그 높이가 0에서 1 사이다.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여기가 1이 되는 위치를 찾아보시면 이게 언제 1이 돼요? 여기가 사인 세타일 때가 1이 되죠. 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되고 요 관계는 코사인 세타보다 사인 세타가 더 왼쪽에 있다의 관계는 기억번에서 이미 증명을 한 상태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높이는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기억 옳고 니은까지도 옳겠습니다. 디귿번도 그래프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프로 할 수 있는데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가 살짝의 기술이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이건 지수함수의 대소비교에서 나오는 녀석이긴 한데 좀 지워놓고 시작할게요.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요 기억번이에요. 0에서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 1 요런 관계가 있죠. 얘네들의 밑에다가 여기 밑이 코사인인 애가 무려 2개나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밑으로 걸어 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0승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우리가 원하는 애들이 좀 나오죠.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승 요것도 우리가 원하는 바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1승 자 이렇게 이 얘네 네 놈을 이 크기 비교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이 네 녀석을 모두 다 코사인을 밑으로 하는 지수에다가 걸면 이 코사인 세타 자체가 0에서 1 사이에 미치기 때문에 아주 기계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요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한 이 관계로부터 코사인의 코사인 세타 승이 코사인의 사인 세타 승보다 작다 하면 이거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요만큼이 오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똑같은 행동을 해볼 건데요.
그 똑같은 행동을 하기 전에 요거는 이제 밑이 다르잖아요. 밑이 다른 두 녀석인데 요거를 제가 뭐 기술 쪽보다는 그래프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y는 사인 세타의 x승의 그래프와 y는 코사인 세타의 x승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둘 다 밑이 0에서 1 사이죠. 0에서 1 사이니까 이 두 녀석은 말하자면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1이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둘 다 똑같이 0,1을 지나는데 거기서 좀 덜 내려가는 애와 더 내려가는 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각자의 기준에 의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녀석 중 어느 녀석이 사인 세타의 x승일까요? 어느 쪽이? 그건 기억번에 나와 있죠. 요 놈이 더 작아요. 사인 세타가. 더 작은 밑이 더 축 쪽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3분의 1과 2분의 1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게 3분의 1의 x승, 이게 2분의 1의 x승인데 3분의 1의 x승 쪽에 해당하는 게 사인 세타임을 기억한다면 요 그래프가 사인 세타의 x승의 그래프고 요 그래프가 코사인 세타의 x승에 해당하는 그래프다라고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디귿번에 있는 이 부분, 요 두 개의 대소 비교는 그러니까 이 x자리에 똑같이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었을 때의 높낮이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코사인 세타라고 해봐야 0에서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에요? 1에 좀 가깝겠죠. 예. 여기에 요런 값이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여기 이렇게 함수 값으로 들어가면 얘가 바로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승이 되고요. 요 높이가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작고 누가 큰지가 분명히 나왔죠? 예, 그래서 요 녀석도 옳다가 돼요. 이렇게 비교하면 별다른 기술을 쓰지 않고 그냥 그래프에서 높낮이의 비교만으로 어느 쪽이 크다 작다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결론적으로 모두 옳다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계속 좀 뜨악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수단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최초의 수단이 있죠. 최초의 수단은 0에서 4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특정 세타 값을 여기다 다 때려 넣는 방법이죠. 그렇게 풀었을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알아요. 6분의 파이 같은 거잖아요. 6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대소 비교하면 웬만하면 값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대비시키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특정 값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게. 특수값을 찾을 수 없는 범위를 내주거나 또는 특정 값이 오히려 반례 사례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럴 때 이 원론적으로 푸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말을 하려고 이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이건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가 등차 중앙, 조만간 우리 등차 등비 수열을 할 텐데요. 등차 중앙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차 중앙. 수직선 상에 어떤 세 개의 숫자가 있을 때, 얘네들 사이에 간격이 서로 같으면 이 세 항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 이 가운데 녀석을
등차 수열의 중항이라 부른다. 여기까지가 아마 교과서적인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의미적으로 조금만 다르게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등차 중항이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들을 더하고자 할 때 그 모든 항의 대표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 숫자가 있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거기까지는 전제가 똑같으면 내가 이 가운데 항을 A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보다 왼쪽에 있는 애는 분명히 A와 다른 숫자고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A와 다른 숫자죠. 다 서로 다른 세수예요. 그런데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항으로부터 이 간격을 뺀 값이 되고 중항으로부터 이 간격을 더한 값이 되는데 그 증가분과 증가분과 감소분이 서로 상쇄되어서 더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니까 더하고자 할 때는 이 세 숫자가 모두 A라고 여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항이 여러 개여도 상관없습니다. 항이 여러 개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5개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 그럼 이들 중에 중앙에 있겠지. 별이라는 아이가. 그럼 내가 이 5개를 모두 더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별이 5개 잃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나니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아니, 미안해. 이게 너희들은 이 광고를 모르지? 별이 5개, 뭐, 이거 모르죠? 웃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별이 5개. 왜냐? 이거는 별에서 요 간격만큼, 2D만큼 뺀 건데, 반드시 그 오른쪽에 별에서 2D만큼 더한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증가분과 감소분만 딱 상쇄시키고 나면, 그냥 이 항도 별이라고 생각하고, 이 항도 별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더하려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별 마이너스 D와 별 플러스 D가 서로 더해질 테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별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이게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함수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근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2차 함수는 언제나 가운데 축에 대한 대칭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어떤 상수함수와 만나서 생기는 두 개의 자리의 x좌표를 우리가 해라고 부른단 말이야. 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나 질문했을 때 사실은 요 가운데 축의 x좌표와 등차의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근이.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축의 그 x값이 뭐죠? 축의 x값의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그 최고차항의 개수를 a, 1차항의 개수를 b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라면 알파와 베타를 더한다는 행동은 축을 2번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등차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2가 되죠. 축을 2번 더했으니까. 그래서 나온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게 2차 함수만의 특징이냐?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함수를 잘 이렇게 훑어보시면 삼각함수를 제외하면 이 축에 대한 좌우 대칭을 이루는 그래프가 2차 함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 함수가 분수함수고 그 다음 함수가 무리함수니까 이 둘 다 축대칭인 애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2차 함수 때 이 축에 관련된 등차 중앙의 등차 중앙의 이론이 다시 한번 되돌아오는 함수가 삼각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관점을 가지면
요 관점을 가지면 지금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5만 대 축이 있어요. 5만 대 축이 있어서 그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것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아주 수월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는 3분의 1하는 쓸데없는, 그러니까 특수각이 아닌 애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y는 3분의 1을 여기 있는 그래프에다가 찌 그어놓고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만나게 하였다.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이런 값은 얼마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적어도 말이야, 적어도 여기 좀 이게 확대를 어떻게 하는 거지? 확대 확대 확대. 이씨, 마음처럼 안 되는데? 확대. 오케이. 네. 알파와 베타가 요 가운데 녀석, 요 녀석과 등차 중앙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등차 수열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를 더한다는 뜻은 요 가운데 녀석을 2번 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주기가 얼마짜리냐면 방금 전에 얼마였죠? 주기가 파이니까 2짜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 왔다 가는데 요 자리가 2일 것이고, 그 절반을 하면 1일 것이고, 다시 그 절반을 하면 2분의 1이겠죠.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저 2분의 1이 2번 더해졌다의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이 1이 되었고요. 요만큼이 1이 되었고요. 지금 f에다가 집어넣는 값은 2 더하기 감마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2 더하기 감마라 함은 2가 주기이기 때문에,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그 나마저도 이제 또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f 감마와 동일하다. 여기서 요렇게 이어지고 요렇게 이어져서 결국 f 감마까지 올 수 있습니다. f의 감마의 값은 지금 눈에 보시다시피 3분의 2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그래서 왼쪽 질문은 결과가 3분의 2이다가 되었고요. 오른쪽 질문,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고. 그러니까 요 값은 f 2분의 3이 되었고요. f 2분의 3이라 함은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2분의 1, 2분의 3 여기네요. 그러니까 요때 함수값 마이너스 1이죠. 요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는 어차피 알고 싶지 않은 값이야. 알 수도 없으면. 뭐 이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해 빠진 이 문제 유형이 또 지수함수에도 나오고 로그함수에도 나오죠. 그게 뭐냐면 2차 함수에다가 뭐 삼각함수라든가 이런 거를 합성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y는 하고 얘가 바꿔주면 뭐죠? 1 마이너스니까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정도로 바뀔 테고, 더하기 4 코사인 x에 더하기 k 이렇게 되면 코사인 x를 t로 치환했을 때 y는 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k 마이너스 1 꼴의 2차 함수로 바뀌고, 이 x가 0에서 2파이라고 했으니까 t의 범위는 얄짤없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으며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정의역을 갖는 t에 대해서 아래로 블록의 이차함수가 최소값 2를 가지려면 어디서 어떻게 가져야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뻔하디 뻔한 문제죠. 요거는 그냥 한번 풀어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6번도 마찬가지. 좀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녀석도 이것 요 그래프의 모양 y는 fx의 절대값 요 케이스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절대값의 용법 중에 함수 전체에다 씌우는 절대값이 있고 그 함수 내에 있는 독립변수에만 씌우는 절대값의 용법이 있는데 요 녀석에서 기억할 단어는 y축 데칼 코마니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독립변수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y축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그릴 때부터 y축의 오른쪽만 그린 후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파이까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다 물감 많이 칠했다고 생각하고 y축으로 접었다 펴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른쪽만 그린 후 접었다 펴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 그림 그리는 게 답니다. 그림 그리는 게 다고 거기다 3분의 4 역시나 의미 없는 숫자죠. 이게 특수각을 알 수 있는 애가 아니니까. 그것과 만나게 되는 4개의 값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모두 요 녀석에 대해서 중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더한다? 그러면 이 베타하고 감마하고 둘이 더하면 0을 2번 더하는 거예요. 0이지 뭐. 그리고 알파와 델타를 더한다? 그럼 0을 2번 더하는 거예요. 0만 4번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탄젠트 값은 결국 0이 되고, 그 0의 값을 구하는 법. 이게 너무 짜잘한 것까지 하고 있다, 내가, 그지? 좀 굵직굵직한 거 합시다. 얘도 혹시 해본 것 중에 질문 있나요? 질문? 이게 7번 그냥 넘어가도 될까? 뻔하게 A에다가 주사위니까 1, 2, 3, 4, 5, 6 집어넣을 때 이 중에 겹치는 게 있고 안 겹치는 게 있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X값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게 0 이렇게 아이고 씨. 요렇게 되는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 하나, 둘, 셋, 4개 값이 모두 치역이 된다 정도겠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삼각부등식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삼각부등식은 2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는 뭐죠 지금? 1차적으로는 2차 함수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의 꼭지점이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를 이제 어떻게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꼭지점을 표현하면 y는 x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묶일 테고 이 완전 제곱식이 묶이려면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사인 제곱이 사실 있었어야 되잖아요. 이 없는 걸 이제 만들었다고 보고 코사인 제곱 세타 뒤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까지 이렇게 해 주어서 사인 세타 콤마 이걸 그대로 써도 되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이게 이제 꼭지점이다 라고 해도 되고 이 녀석이 꼭지점이 되고 저 직선의 아래쪽에 있다라는 건 y와 루트 3x 플러스 1을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요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퀄이 되면 요 경계 위의 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의 위와 경계의 아래를 따지면 그냥 y가 높다, y가 낮다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라는 건 바로 이런 영역을 뜻하는 것이고, 예, 이 자리에다가 1-2 사인 제곱 세타와 루트 3 사인 세타 요렇게 걸어주시면 여기서부터가 삼각부등식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의 이론이 먼저 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값이 대입이 됐을 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삼각부등식을 풀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삼각부등식도 2차 부등식과 삼각부등식이 합쳐져 있는 합성의 상태이긴 한데 워낙 유명한 애니까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문제는 지금 고3이 둘 있지. 이과야? 이과야? 문과야? 그렇구나. 그러면 뭐 얘기 하나만 인 거겠군요. 이과는 미적분에서 삼각함수를 한 번 더 배워요. 예, 이과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적분용 삼각함수를 한 번 더 배우게 되는데, 그때의 공식에 해당하는 애라서 너무 간편한 이야기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과 애들은 제가 방금 전에 풀 것처럼 풀면 저 선생 왜 저래 뭐 얘기 저 사람 혹시 공식 못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무시를 당하게 되는데, 혹시나 오해를 부르면 안 되니까 나 원래 아는데 니네가 문과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9번 문제 유형은요, 아이고 파일이 좀 깨졌네. 폰트가 좀 깨질 때가 있어요, 이거 옮길 때. 근데 못 알아들을 말은 아니죠. 모든 실수고요. 이거 가나다니까 뭐 요거 같은 경우 이것도 고등수학 상 때부터 계속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게 뭐냐면 조건 잔뜩 주고 이걸로 그래프 그려라. 그래프 그려라.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 다음에 그걸 잘 그리는데 성공을 하면 내가 지금부터 주는 어떤 직선, 이게 이제 고정될 때도 있고 움직일 때도 있는데 얘랑 몇 개의 교점을 갖게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한마디로 그래프를 잘 그려라 라는 뜻이고, 그 그래프를 그리는 조건으로 이제 만국 공통의 약속을 주는 거죠. 이 경우에 알아들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라. 이거는 주기가 파이이다라는 뜻이다. 그죠? 주기가 파이라는 뜻이다. 그 파이면은 간격이 0에서부터 파이까지란 얘기인데, 그 0에서부터 파이의 간격을 두 개로 쪼개겠다. 지금부터 0에서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에서 파이로 쪼개겠다. 그리고는 그 절반에는 사인 4x를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는 마이너스 사인 4x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조건에 맞춰서 잘 그려주시면 돼요. 먼저 2분의 파이와 조금 좁힐게요. 한 이 정도면 될라나? 2분의 파이와 파이에 대해서 파이분의 1. 파이분의 1이니까 아니구나. 이게 전부구나, 거의. 더 넓혀도 되겠습니다. 요거 2분의 파이하고 요거 파이하고 요렇게 늘릴게요. 그러면 이 사인 4x 이거 공식 주기 만드는 공식 기억하실래나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기 앞에 숫자가 변했잖아요. x 앞에 숫자가 변했으면 주기를 찾는 빠른 방법은 x에다 얼마 넣어야 이거 원래 주기인 2파이 돼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이 대답을 하면 돼요. x에다 얼마를 넣으면 원래 주기인 2파이가 됩니까? 얼마?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그럼 그게 제 주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요렇게 반절 갈라서 요렇게 올라왔다가 요렇게 내려오고 요렇게 내려갔다가 요렇게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면 맞게 그린 겁니다. 저게. 예. 그리고 요 녀석도 역시나 주기는 2분의 파이겠네요. 주기는 2분의 파이고 그걸 마이너스 하는 거는 이렇게 뒤집어라의 뜻이니까 예, 뒤집은 애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 오다가 여기서 마저 그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오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이런 예가 되겠죠. 여기까지예요. 0에서 파이까지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이 녀석이 주기 파이짜리 주기함수가 된다. 이렇게. 주기 파이짜리 주기함수가 된다. 사실은 이거 오른쪽은 별로 관심 없고요. 이놈의 왼쪽, 이놈의 왼쪽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해서 얘랑 똑같이 그리면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예, 제가 여기까지 그린 이유는 이 녀석의 기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녀석의 기울기가 y는 파이분의 1x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아주 쉽게 말하면 예, 가로로 파이만큼 갔을 때 세로로 1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 여기 파이 콤마 1이라는 자리, 파이 콤마 1이라는 자리와 원점을 쭉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쭉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이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이 함수의 최대 높이가 1이기 때문에 이쪽 이후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교점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쪽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파이 콤마 1 여기에 해당하는 요 점을 향해서 이 직선을 쭉 연장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해놓고 이제 교점 계수 세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죠. 원하는 대로 얘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잘 그려놓고 그걸 이제 만나게 한다. 여기서 문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려면 이 녀석이 이제 n파이분의 1 정도 뭐 요런 거요. n파이분의 1 같은 걸 넣어서 n에다가 1, 2, 3, 4 함수를 둥글리면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럼 주기함수의 경우 어떻게 되냐면 교점이 딱 등차 수열을 이뤄요. 예, 그래서 등차 수열 문제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프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빌려 썼을 뿐. 예. 아시겠죠? 아, 10번도 뭐 별거 아닌 얘기고. 11번까지 건드려 봤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이 부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기를 제가 기대를 하는데 뭐랄까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닌데 상당히 감각이 많이 필요한 문제예요. 의미 아닌 새 정수 n에 대하여 라고 했고요. 예, 정수 이렇게 되어 있고 코사인 4분의 n파이에 배속되어 있는 어떤 일정 부분의 AB 값들과 탄젠트 쪽에 배속되어 있는 어떤 일정 값들에 대해서 그 합이 0이 되더라. 근데 의미 아닌 새 정수라고 했으므로 이 조건들이 어떻게 되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N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예요. 의미 아니라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헤쳐가지고 합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닌가? 아 문과는 안 되는구나. 아, 예. 다시 한번. 미적분에 있는 삼각함수로는 탄젠트와 코사인을 적당히 합칠 수가 있어요. 삼각함수의 합성이나 뭐 이런 방정식 여러 가지 공식들을 통해서 합치려고 하는데 이과 애들이 오히려 이거 합치려고 덤비다가 망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못 합쳐요, 얘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등식은 한 개밖에 없는 게 무려 지금 문자가 3개라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힌트라면 어떤 게 있을까? 힌트는 일단 코사인과 탄젠트의 주기성의 힌트가 있습니다. 주기성. 그러니까 n에다가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을 계속 집어넣을 때 이게 한없이 들어가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탄젠트 같은 경우 주기가 파이밖에 안 돼요. 파이밖에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얼마인지 보세요. 4분의 2n 파이, 2n 플러스 1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4분의 2n, 즉 2분의 n 단위로 건너뛰는 아이라는 얘기입니다. 2분의 n 단위로 건너뛴다는 얘기는 얘 주기가 파이밖에 안 되는데 2분의 파이니까 n에다가 0, 1, 2, 3 집어넣으면 두 개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실제로 확인.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아니지. 4분의 파이가 아니고 4분의 2n 플러스 1 파이는 빨리빨리 넣으면서 암산을 해볼게요. n에 0, 1, 2, 3, 4, 5, 6, 7, 8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집어넣어 볼게요.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 1이 됩니다. 1. 이렇게 할게요.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3파인데 탄젠트 4분의 3파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5파이예요. 바로 4분의 5파이라서 주기가 파임을 감안하면 저건 탄젠트 4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번갈아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두 값만 반복돼서 나온다. 여기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b제곱 자체도 양수죠. a, b 둘의 곱이 양수에 얘네들이 다 플러스로 돼 있어서 얘는요 이 자체로 0이 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이게 최소값이 2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쪽하고 연결지어서 얘도 0이 될 수 없는 아이고 얘도 0이 될 수 없는 아이니까 이 덩어리가 저쪽의 연산과 관련되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자체로는 스스로 0 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탄젠트의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지 스스로가 음수가 된 다음에 양수인 저 녀석과 0이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얘가 1일 때, 요 녀석이 1일 때 여기 자체가 양수가 되어서 음수인 저 녀석과 연관되어서 0이 되는 요런 두 가지 방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코사인 4분의 n 파이 이게 그러면 역발상을 하면 얘는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이 0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되잖아. 이쪽은 이쪽을 도와서 0이 돼야 돼요. 지 혼자 0이 돼버리면 얘는 어떻게 감당할 거야? 0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얘가 0 되는 케이스. 그게 언제냐면 이때가 0이고 또 이때가 0이고 그죠? 2분의 파이 될 때가 0이고 2분의 3파이 될 때가 0이고 그래요. 이런 거를 그냥 배제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안 된다라고 배제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럼 4분의 파이 시리즈들은 어떠냐? 여기다가 이렇게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2분의 루트 2라던가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던가 5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던가 7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2분의 루트 2라던가 이것도 다 없애버리셔도 됩니다. 후보에서 사라져도 돼요. 수빈아 왜 그럴까?
2분의 루트 나오면 2분 뭐라고?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단어가 하나 등장하면 되는데 그렇죠. 무리수의 상등이야. 예, 무리수의 상등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수의 상등할 때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다라고 하면 이게 유리부가 0, 무리부가 0 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얘네 둘이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이 파트는 스스로 지금 0이 될 수 없는 아이예요. 양수이거나 음수가 되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따지면 양의 정수이거나 음의 정수가 되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 자체가 정수니까 양의 정수 아니면 음의 정수가 되는 놈인데 여기에 무리수인 루트 2가 등장을 해버리면 이건 이 자체로 스스로 0일 수밖에 없어요. 이 녀석은 스스로 0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마이너스 4 덕분에. 예, 마이너스 4 덕분에 자기 혼자 0이 될 수는 있는데 그랬다가는 얘가 감당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루트 2가 라는 무리수가 등장하는 애들도 다 빼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후보가 많이 줄었죠? 예, 제가 이 이후로 안 하는 이유는 이 녀석의 4분의 파이의 주기가 8이기 때문에 8 이상 9를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같은 방식의 순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요거 이후로는 더 안 해봐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후보가 둘로 줄었죠? 둘로 줄어서 예, 이 n이 0일 때 코사인 1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최종적으로 보면 안 되겠네요. 얘가 1이 되는데 이게 1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어때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양수잖아요. 이게 양수잖아요. 그러면 아닌가? 아, 이건 조사를 해봐야겠구나. 아, 그렇네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요 마이너스 4라는 마지막 희망이 있어서 나머지 모든 양수를 이 마이너스 4가 탕감해주면 0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주 그 강력한 후보가 바로 이 녀석이에요. 4에서 마이너스 1. 요 녀석. 이게 강력한 후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야겠다라는 판단까지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해볼게요. n이 0일 때는 탄젠트 값도 1이고 코사인 값도 1이라서 얘 1 되니까 이제 쟤네들의 연산만 남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마이너스 4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2는 제로가 되어야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3ab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데요. 그쵸? 이게 요거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죠. a 더하기 b와 a 더하기 2b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는 2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음이 아닌 정수라 했으니까 우리 부정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부정방정식. a 더하기 b가 1이고 a 더하기 2b가 2이거나 a 더하기 b가 2이고 a 더하기 2b가 1이거나 이건 안 돼요. 이게 빼버리면 바로 b는 마이너스 1 나와서 이건 안 되고 요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a가 0이고 b가 1이면 됩니다. 요 케이스가 a가 0이고 b가 1이면 해결되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관문 통과를 못하죠, 이게.
예, 드디어 정수인 거 다 찾았는데 n이 0, a가 0, b가 1 하면 이 식은 0이 돼 확실히. 근데 마지막 관문 여기 있네요. 단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에서 막혔어요. 예. 애석하게도. 그럼 이제 답은 정해져 버렸네요. 예. n이 4일 때가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n이 4일 때는 탄젠트 값이 1,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저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은 1이니까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2는 0이 되면 되죠. 고맙게도 지워지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넘어와 a제곱 더하기 ab는 6 이렇게 되고요. 맞죠? a제곱 더하기 ab는 6 a 묻고 a 더하기 b는 6 예, 이 와중에도 a가 더 크면서 이게 6 되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예. a가 2가 되고 b가 1이 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얼핏 봐도 이쪽이 더 커야 되는데 a가 더 크라니 어떡하겠어요. 네. 그렇다고 a가 3이 됐다가는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서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 결과 n은 4, a는 2, b는 1. 이건 삼각함수와 부정방정식 쪽으로 상당한 감각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서술형으로 내놓으면 더더욱 막막해지게 되겠죠. 있나요? 마지막. 야,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 나오게 될까? 이 문제는. 재밌는 사실을 알려주자면 이 문제요. 예, 자이스토리뿐만 아니라 이게 각종 뭐 마플이든 와더텅이든 기출문제 등장하면 정말 단골 문제고요. 작년에 제가 고1들을 가르칠 때 고1 2학기 고등수학하 2학기 중간고사 때 이 문제를 참 많이 풀어줬어요. 참 많이 풀어줬어요. 그 말은 이게 삼각함수에 탈을 쓰고 나오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중3 때도 가운데각 30도이고 양변의 그 두 변의 길이와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그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거는 중3 때 배워요. 그러니까 중3 정도의 삼각비면 이 녀석의 지금 넓이 문제로 이거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고, 이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산술기하 평균의 문제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가 아니라 이제 보세요 한번. 이게 특히나 고3들이 약합니다 이거. 왜냐면 고등수학 상하가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해요. 고3들은. 급하죠. 수원과 수투와 자신의 선택 과목 하나를 하기에 바빠요. 그게 수능에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 고등수학 상하가 반영되어 있는 어떤 문제들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중에 이제 그중에 미적분을 하면서 함수 파트나 역함수, 합성함수 이런 건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유난히 쭉 멀어지게 되는 게 이 절대부등식 파트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이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많이 약해져요. 그 중에 참 까먹기 좋은 문제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게. 자, 어디간 서설이 길었고, 이렇게 해볼게요. P라는 애가 여기 BC 위를 돌아다니됩니다. 지금 화면이
작아서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각자 문제집을 보세요. 이 CB 위를 돌아다니는, 즉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디 있는지 안 정해진 동점 P에 대해서 이 바닥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쪽 AC 선분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는 그 두 개의 길이를 PM과 PN으로 하겠대요. 변하니까 변수를 써보죠. 이 녀석을 내가 PM을 X라고 할게요. X. PN을 Y라고 할게요. 예, 요 길이를 Y라고 할게요. 그럼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AB의 길이를 저기 몰라서 저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헷갈리라고 써놓은 거지. AB는 길이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C는 길이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 질문은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고등수학 하의 중간고사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서로 변하는, 그것도 상충해서 변하는, X가 늘면 Y가 줄죠? X가 줄면 Y가 늘어요? 예,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문자가 역수로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보면 산술기하 평균을 먼저 떠올리게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삼각비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오로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토탈 넓이가 2분의 1,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이 삼각형이에요. 이거 ABC. 삼각형의 넓이가. 이 토탈 넓이를 X라는 녀석과 Y라는 녀석을 높이로 사용하는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다는 사실이죠. 2분의 1, 밑변은 2, 높이는 X 더하기 2분의 1, 밑변은 3, 높이가 Y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APC 삼각형의 넓이와 ABP 삼각형의 넓이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지우고 이 사인 세타 대신에 2분의 1을 얘랑 지우고 는 3, 2x 더하기 3y 는 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의 위에다가 조건을 하나 걸 수 있겠네요. 조건은 2x 더하기 3y는 3을 줄 테니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제는 x, y가 둘 다 길이라서 x 양수, y 양수 여기까지 딱 읽으면 완벽한 산술기하 평균의 문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두 녀석을 곱해요. 2x 더하기 3y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 이렇게 해요. 그냥 곱해요. 왜 곱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곱해야 답이 나오니까 정도로 하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이 문제 풀이 유형이 그런데 뭐. 이걸 전개했을 때 얘랑 곱한 거에서 상수 4가 나오고요. 얘랑 곱한 거에서 상수 9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항으로 뭐가 나오냐? x분의 6y와 더하기 y분의 6x 이렇게 역수관계의 두 개의 문자가 등장을 하죠. 둘 다 양수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양수, 역수관계 이러면 절대부등식이 성립하니까 얼마냐면 13 더하기 2 루트 x분의 6y 곱하기 y분의 6x 이렇게요. 그러면 문자들이 사라지면서 여기 6, 2, 12라는 상수가 등장하고 12, 13 더하면 25가 되겠네요. 이쪽 25.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곱한 이 두 개의 식 중에 한쪽이 상수였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한쪽이 상수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최종적으로는 3 곱하기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이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3만 저쪽으로 옮겨주면 내가 구하려고 했었던 바로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이 3분의 25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 산술기하 평균에서 고난이도 문항의 시그니처 문항 같은 거예요, 이게. 예, 사실 이 그림이 아니고, 예, 이 그림이 아니고, 여기 문제, 조건하고 문제 쪽이. 근데 그 조건하고 문제 쪽을 이제 학생들이 유형을 외워버리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 조건과 문제를 둘 다 구하게 저렇게 문장형으로 주는 거죠. 고3들이라면 한 번쯤 좀 다시 보고 상기시킬 만한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예비 고1이라면 이제 내가 가서 이제 고등수학 요번에 2학기쯤 되면 이 문제를 만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 만납니다. 예. 실제 이대로 그대로 낸 학교도 있더라고. 예. 성의가 없는 거죠. 그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질문 있는 사람. 나 이거 저 궁금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다. 예. 뭐 개인 톡으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뭔가 거리가 주어졌을 때 해도 좋습니다. 없나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